자, 일단 상한가 종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도화 인지니어링은 어제 장 초반에 제가 D라인으로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1차적으로 일봉상의 이 흐름을 명확히 봐야 돼요. 박스권 완벽하게 돌파죠. 위에 매물이 분명히 있어도 과거 아주 먼 이 3년 전에 이 박스권인데 좋아하는 이 신고가 거래대금이 나온 거예요. 거래대금도 신고가로 터져줬죠. 거래대금도 많이 터져줬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나오는 상한가인데 이 박스권이 명확해요.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 존이 있죠. 이 자리. 항상 음봉은 시가부터 떨어지는 음봉이 악성 매물이에요. 음봉을 보는 기준도 이거 시가부터 떨어진 거잖아요. 시가 띄워놓고 여기서부터 밀어버린 거, 이거는 진짜 악성 매물이거든요. 나중에 분봉 기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테지만 이런 게 떨어진 자리를 돌파하는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기준점에서 오전에 이렇게 밀리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전에 밀렸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가가 높지 않은 상한가죠. 높지 않은 상한가라 전일 상따한 사람들의 투매 물량이 바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빨리 잡아서 반등 때 처리하는 이 상한가 매매 전략이고요. 시가에 빨리 잡아서. 그럼 이런 구간들 사실은 안 걸렸는데 이런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죠. 원하는 라인에 안 옵니다. 원하는 라인에 안 와요. 왜? 이 일봉상 위치가 그래서 이 상한가를 강하게 닫은 종목인데 밀리면 이런 자리에서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준점을 잡아서 이거를 어제 상따를 못했다 하더라도 보면은 이런 자리, 오전에 밀렸을 때 시가에 음봉 떨어지는 자리에서 들어가서 뭐 플러스 1, 2%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에서 핵심은 뭐냐면 재료가 남아 있어야 돼요. 재료가. 이게 재료가 끝날 재료다 하면은 보면 안 돼요. 근데 재료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태용로직스 시가 갭이 낮으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제가 공격적으로 회원님들한테 얼마에 그냥 사버리세요라고 하기 어려운 게 엄청 빨라요. 이 상한가 종목은 엄청 빨라서 그 요령을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매매를 많이 해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적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단기 매매는 뭐 스윙이나 뭐 그런 거는 그런 게 없어도 되지만은 특히 이제 이런 이 급등주라고 해야죠. 급등주에서 그런 게 있어요. 어제 시장의 테마가 해운이었습니다. 어제 시장의 테마가 강하게 해운이었죠.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미증시가 폭락을 한 거예요. 가야 되는데, 예? 갭을 떼야 되는데 폭락을 해.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가에 던져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마이너스권 떨어지면은 이제 이것도 D라인 된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래로 다 걸어놨는데 체결이 일부만 되는데 상한가를 들어가는 기준도 중요하겠죠. 어제 이 상한가는 단 한 번도 풀지 않았습니다. 상따 하시라고 했잖아요. 물량 걸어놨는데 종가까지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상한가, 그리고 시황과 맞는 상한가, 연속성이 있는 상한가로 볼 수 있는 거죠. 시황도 맞고 연속적인 상한가, 그리고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 중에 문제 있는 기업들은 무상증자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유보율이 없는 회사가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했을 때는 치명타가 옵니다. 바로 급락 나와요, 원래는. 근데 이런 애들 같은 거는 유보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뭐 모든 점을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회사를 볼 때도 이 유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보율 6000%를 갖고 있는 애가 1대1 무상증자를 해요. 그럼 유보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유보율이 3000%로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걸 활용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유보율이 튼튼하고 재무가 좋고 이런 애들이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아 주가 부양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이런 애들이 갭을 안 띄었을 때는 또 그런 거 있어요. 저도 매도가 좀 빨랐는데 오전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 약 9분에서 10분 정도 이 방향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보통 5분봉에서 이게 두 방 나온단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면은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터지면은 5에서 10분 안에 빠르게 매도를 쳐버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고요. 약 그 상한가를 강하게 갔던 종목이 시세를 못 냈을 때 그러면은 이 종목도 대충 이제 매매를 보면 아래에서 잡았죠. 아래 꼬리에서 잡긴 했는데 이 밑으로 걸었는데 다 안 걸렸어요. 다 안 걸려가지고 뭐 두 번째 봉에 아마 팔았을 겁니다. 첫 봉, 두 번째 봉 중간에서 팔고 이거는 못 먹고. 그러니까 강한 종목에서 상한가를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종목군들이 이 상한가를 간 애들이 안 밀리니까 이 D라인 종목이 잘 안 나와요. 안 밀려요. 그만큼도 안 밀리고 밀리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군들이냐? 문제 있는 종목군들. 정말로 안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한가 이후 종목군들을 공략을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한기계공업 설사 이 종목이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재료를 좋게 안 봤어요. 재건의 후발주자에다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한가도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와줘야 의미 있는 상한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일단 서한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돌파하는 상한가도 아니고 과거 얘가 상한가를 잘 가지도 않았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가더라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게 막 팍팍 날아가고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 아니었다라고 보면은 얘는 아, 이 정도 스타일에서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눌림도 안 보고 매매도 안 합니다. 이런 종목은 눌림도 안 보고 매매도 안 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딱 그러면은 오늘 봤을 때 이제 두세 가지 유형이 있겠죠. 오늘은 약상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약하게, 그러니까 상한가가 강하게 들어간 종목이 갭을 못 띄었을 때 어떤 기준에서 매매할지. 보통 다시 종합을 해보면 도화 같은 경우도 왜 일단은 들이밀어 볼 수 있는 자리가 일봉상 이 악성 매물대를 돌파는 돌파 상한가니까 그래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재료의 연속성 남아 있었고 태용로직스 지금 가장 뜨거운 게 해운이기 때문에 근데 갭을 못 들었다. 근데 신고가다. 이거는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